바로 직전 영상인 금약 영상은 제가 내렸습니다. 외압이나 협박에 의해서 낸 게 아니고요. 다른 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영상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본 내용을 이제 제보 받았을 때 영상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제보 내용은 류광재 회장의 자금 사용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부분이고,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커머스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런칭했고요. 쿠팡과 본격적인 이커머스 결정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다. 쿠팡 떨고 있니? 진격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 최근 몇 년간 이커머스 씬에서 쿠팡이 진격에도 유일하게 건재함을 넘어서 성장을 했던 곳이 바로 네이버 쇼핑이고요. 이제는 AI와 맞춤형 쇼핑 기술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런칭하면서 끝판왕 대결에 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아남은 네이버랑 쿠팡 두 거인의 대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커머스 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단연코 쿠팡의 진격이었고요. 쿠팡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씬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팡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나비 효과들이 일어난 겁니다. 네이버 쇼핑은 그 전에도 잘 나갔지만 여전히 건재할 뿐인 것이고,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두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가령 예를 들면은 상장을 준비했던 오아시스랑 컬리는 상장길이 매우 어려워졌고, 재무 상태가 어려웠던 티맵프는 위기 끝에서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왕자를 지켜왔던 이마트랑 롯데쇼핑은 구조조정과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라 바쁜 비상경영 상황이다. 쿠팡의 나비 효과로 모두가 치명타를 입고 휘청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아픈 손가락을 한 군데 꼽으라면 저는 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리는 유니콘 스타트업으로서 등장부터 센세이셔널 했었고요. 특히 기존 이커머스 씬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간결한 디자인과 세련된 패키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신선식품 배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회사입니다. 혁신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서는 흑자를 내지 못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부분인데, 주춤하는 와중에 쿠팡이 신선식품마저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점점 더 상장의 목표는 멀어져 간 것이다. 가장 단적인 표현이 바로 기업 가치가 한때는 4조 원이었다가 4천억 원으로 10분의 1토막 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가 3년 차트를 보시면 너무나도 높았던 기대가 얼마나 큰 폭으로 꺾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계속되는 IPO 지연 속에서 기업 가치도 역시 동반 하락했고요. 결국 한국 시장에서는 상장이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나스닥에 상장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나스닥이든 코스닥이든 최우선적으로 기업 가치 회복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자. 쿠팡의 진격으로 상장이 멀어진 또 다른 신선식품 회사는 바로 오아시스 마켓인데, 한때 컬리와 함께 신선식품의 선두주자였고요. 우리생협과 MOU를 체결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손쉽게 흑자가 가능했고, 지오소프트가 가진 IT 기술과 생협의 신선식품 노하우가 접목이 되어서 성공적인 협업을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컬리가 애먹는 부분이 바로 적자 지속인데 흑자로 전환이 안 되는 건데, 오아시스 마켓은 일찍이 흑자를 달성하면서 훌륭한 전략을 선보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컬리랑 오아시스가 신선식품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을 때는 규모의 컬리와 내실의 오아시스라는 비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결 구도가 박살이 난 것은 역시 쿠팡의 신선식품 씬에 습격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 규모를 보여주는 표인데, 규모 면에서는 쿠팡과 맞설 상대에는 없는 것이고, 컬리가 이마트에 이어서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오아시스는 8위로 트레이더스 뒤를 달리고 있다. 여전히 오아시스는 상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고요. 오아시스가 부족한 규모의 경제에 뛰어들기 위해서 한때 매물로 나왔던 SK그룹의 11번가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무산이 되는 일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을 했었고, 사실상 오아시스 입장에서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신선식품에 한해서는 수익을 내는 구조는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지만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일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SK와 오아시스 양측이 거래 조건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여전히 상장에 대해서 진심이고, 최근에는 티몬의 공개 입찰에서 우선 협상자로 오아시스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오아시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티몬을 인수함으로써 규모를 키워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TMF 법정관리인은 오아시스가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면서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하여 상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유통업에서 쿠팡과 가장 뜨거운 대결 구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마트입니다. 작년 이맘때 유통업 1위를 쿠팡에 내어주던 이마트의 가슴 아픈 사연은 널리 알려진 바가 있고요. 이마트가 가장 가슴이 아픈 이유는 쿠팡이 한참 물류를 확장하고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그 와중에 몇 가지 치명적인 결정을 내린 건데, 가령 지마켓을 이베이 코리아로부터 인수한 과정에서 총알을 너무 많이 썼다라든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으로 사업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나파밸리 와이너리 인수라든지, 야구단 인수라든지, 스타필드 등의 힘을 쏟은 부분은 온라인 진검승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마트는 절치부심으로 정용진 회장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고래잇이라는 기조인데, 고객이 응할 때까지 그레이트하게 착한 가격에 품질까지 잡는 기조라고 합니다. 매우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마트가 옆길로 새지 않고 집중만 한다면 쿠팡을 상대로 충분히 멋진 대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이마트 매장들을 유통의 거점으로만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유통 싸움에서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용진 회장님의 집중력이 관건일 듯하다. 롯데쇼핑도 이마트와 함께 또 다른 전통 강자로서 쿠팡의 등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회사고요. 문제는 롯데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개인데, 하나는 화학이고 하나는 쇼핑입니다. 화학은 중국 저가 공세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고, 쇼핑은 쿠팡과 알리, 테무 등의 고전을 하면서 현재 그룹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롯데 쇼핑에게는 우군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네이버 쇼핑이 오픈마켓의 개념이다 보니까 네이버 쇼핑 안에서는 모든 쇼핑몰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네이버 쇼핑은 쿠팡이랑은 완전히 다른 연합군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를 포함한 중소형 쇼핑몰들까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네이버 쇼핑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데 쇼핑은 자사 쇼핑몰은 매우 부진했는데, 롯데 쇼핑이 야심차게 롯데 산하의 총 7개의 쇼핑몰을 통합한 롯데온을 출시를 했지만 성과는 너무나도 저조했다. 롯데 쇼핑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형과 같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공간의 개념을 선보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타운화라는 개념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온도 통합을 해서 실패를 한 건데, 타운화도 오프라인 쇼핑몰들을 통합해서 과연 시너지가 날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령 명동에서 본관, 신관, 그리고 옛 본점을 연결해서 하나의 쇼핑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현재는 리뉴얼이 한창이라고 하고요. 이것 또한 쿠팡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쿠팡과 네이버 양강구도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누가 될 것이며, 쿠팡의 맹렬한 기습에 의해서 주춤했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다시 절치부심으로 각자의 전략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상으로 쿠팡의 등장과 함께 일어난 시장의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